자,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온결합은 무엇이고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화학식에 대해서 쓰는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영상을 이전 걸 찾아보면 여기서 링크 걸어줄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온결합의 정의했었고요. 두 번째,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합. 세 번째, 우리가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게 궁금한 사람은 이전 영상을 찾아보면 되고요. 오늘 할 것은 특징인데요.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해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왜 있느냐? 그거 공부해 볼 거고.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깨질 것인가? 안 깨질 것인가? 세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녹는 점, 이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좀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하나씩 한번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고체 상태일 수도 있고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그냥 물에 녹인 수용액,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태가. 그때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체 NaCl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매우 단단합니다. 매우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더라도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전기를 연결해 주더라도 이 이온들이 이동을 해야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못 합니다. 꽉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액체. 고체를 열을 가해서 녹였어요. 녹인 게 액체잖아요. 자, 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고체보다 자유롭게 떨어졌어요.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이렇게 자유롭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게 되면요.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이 Na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좋다고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플러스 극 쪽으로는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하게 되면서 전기를 흐르게 된다. 전기 흐르게 됩니다. 액체는. 마지막으로 수용액. 수용액이라는 건 물에 녹인 거거든요. 자, 물에 녹이면 이 물 사이에 입자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얘는 Cl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 얘 역시 물과 함께 같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같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고체일 경우에는 전도성이 없고 액체와 수용일 경우에는 전도성이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고체일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와 수용일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이온결합 화합물에 힘을 가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지그재그로 교차된 거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방금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둘 사이의 인력이 매우 강합니다. 강한 인력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힘을 가해서 얘를 망치로 깬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으스러뜨리면, 여러분들 소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소금 손으로 이렇게 힘주면 싹 부서지잖아요. 단단한데 왜 잘 부서질까? 자, 그것은 약간의 힘, 처음에 그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요 약간의 힘이 여기에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줄에 있던 것이 한 칸씩 밀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점이었던 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던 것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요,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똑같이 이렇게. 그죠? 얘가 한 칸씩만 미뤄지면 이 둘 사이에 인력이었던 게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반발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하게 되면요, 인력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갑자기 반발력으로, 같은 것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진다.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실제로 좀 단단하지만 잘 부서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특성. 이게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생님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전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기 전도성. 자, 요거는 실제 갖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온들의 녹는 점이, 전기 전도성이 아니라 녹는 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녹는 점입니다. 자, 녹는 점입니다. NaF 요 같은 경우에는 F가 1-잖아요. 얘가 1-. 그러니까 NaF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1+짜리와 플로린 1-짜리가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화학식이 NaF가 되는 거고요. NaCl은 뭐겠어요? Na1+짜리와 염화이온 Cl- 되겠죠. 자, F와 Cl과 Br 같은 경우에는 같은 17쪽이잖아요. 같은 17쪽 원소에서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 있어? 커지겠죠. 그럼 이온 간의 거리가 어떨까요? 더 멀어지겠죠. Br 같은 경우에는 더 껍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 멀어지겠죠. 즉, 요 거리가요, NaF, NaCl, NaBr로 갈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 거리의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표로 다 제시해 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증가한다? 나트륨은 똑같지만 FCl, Br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니까요. 그럼 이온 간의 거리가 증가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자,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인력이 감소하는 거죠. 녹는 점은요, 무조건 원자 간의 인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력이 세지면 녹는 점이 세지는 거예요. 인력이 작아지면 녹는 점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거리가 증가한다. 그러면 인력은 감소한다. 인력 감소하죠? 인력 감소하니까 녹는 점 낮아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인력이 감소하니까 녹는 점 낮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거 MgO. 이번에는 음이온의 크기가 똑같아요.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E-예요. 산소 같은 경우에 크기가 똑같겠죠. E-.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을 갈수록 다 E+짜리인데 껍질 수가 점점 커지겠죠. Mg2+, CaO, 스트론튬 더 커져요. 그럼 얘 역시 같은 조개에서, 같은 2조개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온 간의 거리가 어떻게 해서 점점 멀어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족과 결합했을 때 거리가 증가하죠. 자, 거리가 증가하면 인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인력이 감소하면 녹는 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수치는 모르지만 경향은 우리 찾을 수 있죠. 녹는 점이 낮아지는구나. 이해됐죠? 두 가지. 첫 번째, 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리가 영향을 준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누구냐면 이건데요. 얘네들입니다. 요거 말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 NaF를 볼까요? NaF 같은 경우에 이온 간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231이죠.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얘네요. 얘. CaO. 자, NaF와 CaO를 비교했을 때 이온 간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녹는 점이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NaF의 녹는 점 어떻습니까? 996이죠. CaO의 녹는 점 어떻습니까? 2600도죠.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다? 거리는 비슷하지만, 물론 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거리가 비슷할 때 전하량을 봐야 됩니다. 거리가 비슷하면 그 다음엔 전하량을 봅니다. 왜? Ca는 2 플러스 산소 2 마이너스잖아요. NA는 1 플러스 플로린 1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전하량도 인력 영향을 주니까 전하량이 더 큰 녀석이 녹는 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표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돌아와서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녹는 점은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녹는 점은 세 번째. 녹는 점은 두 가지 영향을 꼭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결합 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합 거리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녹는 점은 어떻다? 높아진다. 왜요? 인력과 관계 있으니까. 인력이 커지면 녹는 점이 커지는 거예요. 인력이 커지면 녹는 점이 커져요. 그럼 결합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인력이 커질 거니까 녹는 점이 높아진다. 결합 거리가 짧아지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 두 번째, 자 만약에 if 거리가 비슷해, 결합 거리가 비슷해, 그럼 우리 뭘 봐야 돼요? 바로 전하량을 비교해야 돼요. 예를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 NaF와 CaO를 본다. 그랬을 때 결합 거리는 비슷했어요. 근데 NA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CaO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엄청 차이가 있었죠. 얘는 약 끓는 점이 996이었다면 얘의 끓는 점은 약 2613도씨였죠. 녹는 점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을 비교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먼저 보고 거리가 비슷하다면 전하량을 비교하고 이렇게 뒤섞여 있어.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의 특성,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 다음에 힘을 가했을 땐 잘 부서진다. 그 다음에 녹는 점은 이렇게 비교한다 하면 되겠고, 전이와 결합과 화학식의 구조 이런 것들은 또 지난 영상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